자. 아준이 보고 싶다. 아준이 뭐 하고 있대요? 또 농구해? 청춘 드라마의 한 장면 같군요. 제가 또 너무 잘못해요. 맨날 걸려요. 저 방사에 동생이 맨날 캐리하는데. 자, 괜찮아요. 그게 중간에서 아무도 하는 거 없어요. 자, 그래서 기본 문제 6번으로 가죠. 아마 원을 못 들어갈 것 같긴 하네요. 들어가도 거의 못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아직 그냥 계속 직접 복습만 하고 있으니까 오늘 원은 안 들어간다 해요. 자, 삼각형 넓이를 2등분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세 점이 나와 있을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쉬운 버전은 x좌표 중에 동일한 거 혹은 y좌표 중에 동일한 걸 찾아보라 했어요. 근데 동일한 게 있죠. 3, 3.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림을 잘 그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기 나온 김에 세 점이 좌표로 주어졌을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일단 지금은 첫 번째 1번 같은 좌표 확인하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서 이미 끝났어요. 같은 좌표 확인이 됐죠. 그러면 이때는 그림을 조금 잘 그려주는 게 좋아요. 3,8 3,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러면 지금 요런 넓이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입니다. Y는 A가 넓이를 2등분 한대요. 그럼 일단 이 넓이를 구해야겠죠? 이때는 여기를 밑변의 길이로 본다면 8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높이가 될 텐데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니까 높이는 4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넓이는 8, 4, 32, 16이겠어요. 삼각형 ABC는. 그런데 Y는 A가 2등분을 할 거면 Y는 A는 뭐 1로 들어가서 그러면 여기 넓이가 8이다 라고 가야겠죠. 그랬을 때 그 여기는 즉 AC에서 여기를 내가 점 P, 여기를 점 Q라고 할게요. 점 Q는 X좌표는 3이고 Y좌표는 A죠. 그래서 3,A가 될 거고요. 여기 왜 2야? 3. 여기 3이죠. 그럼 여기 높이도 5였겠네요. 그러면은 넓이가 20이었겠네요. 그래서 여기 넓이가 10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다. 다시 여기가 3,A가 될 거고요. 여기가 어렵거든요. 여기는 A, B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Y가 A일 때 X좌표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나 직선의 방정식 A, B 좀 구해봅시다. 스무 A, B의 기울기 얼마예요? X 4칸 올라갈 때 2가 되겠네요. 그럼 기울기가 2이면서 마이너스 2,2를 지나는 거죠. X가 마이너스 2 들어가면 0 되고 마이너스 2. 그래서 2X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그런데 Y가 A래요. 그럼 그때 X좌표를 알아야 되니까 A 대입하면 A 빼기 2 나누기 2가 X겠지요.
그래서 x는 2분의 a 빼기 2가 되면서 p는 2분의 a 빼기 2, a가 됩니다. 따라서 2분의 a 빼기 2, a가 될 거고, 삼각형 넓이를 구해보면 지금 삼각형 APQ는 밑변의 길이가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걸 빼야겠네요. 그래서 3-2분의 a 빼기 2가 밑변의 길이가 되고요. 높이는 위에 거에서 a를 뺀 8 빼기 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누기 2를 한 게 10이면 되겠죠. 따라서 2분의 6-a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8 빼기 a가 10이면 되는 거니까요. 계산을 위로 올려보면 2분의 8 빼기 a의 전체 제곱이 10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4 올려서 8 빼기 a의 전체 제곱이 40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a가 될 수 있는 게 8 빼기 a는 뿔마 2루트 5가 될 텐데요. 그럼 a는 8 뿔마 2루트 5가 될 건데, 땡큐, 루트 10이죠. 여기가 8일 때 a가 이거보다 더 위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림상. 그래서 이쪽에 있어야 하니까 2 플러스 루트 10은 될 수 없고 8 빼기 2 루트 10이다 라고 제법 복잡하게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다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 그때 좌표가 같은 거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y는 a 있을 때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서 8 빼기 a,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거 뺄 건데 여기 3인 거 확인했고, 여기에 x좌표를 구할 거면 직선의 방정식을 띄운 다음에 교점의 x좌표를 찾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식을 정리해서 가는데 여기서 2분의 8-a의 전체 제곱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a 값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가 되고요. 여러분들은 유제 7번 한번 도전해 보세요. 유제 7번입니다. 유제 7번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페이지 다 풀게 하고 다음 시간 수요일까지 숙제로 정석을 1번을 풀는 숙제를
해보셨어요? 좀 할 때 집중해서 하자.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일단 삼각형 세 점을 가지고 삼각형을 구성했는데 y좌표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잘 그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잘 그려봤어요. 자, A, B, O 있을 때 1,1, 9,1이니까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거 빼면 밑변의 길이는 8. 얘가 이렇게 밑변이 있을 때 높이는 1이 되겠죠. 그럼 전체 넓이는 4. x는 k. x축의 수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x축의 수직이 직선을 싹 그어 올렸습니다. 그러면 x는 k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초록색 넓이는 2가 돼야겠죠. 그러면 직선 OB의 방정식을 구할 거여서 0,0과 9,1 가지고 기울기를 냈습니다. x가 9칸 올라갈 때 y는 1칸 올라갔어요. 그래서 기울기는 9분의 1입니다. 그러면 9분의 1x, y는 9분의 1x라는 직선을 갈 거예요. 왜요? 원점을 지나니까요. 따라서 여기가 9분의 1x면 x는 k로 그었을 때 k의 좌표는 p의 좌표를 여기 q의 점을 열어놨을 때 p는 k, 9분의 k일 거예요. q는요 y좌표가 어차피 1이기 때문에 k,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초록색 삼각형을 조금 확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때 밑변의 길이를 1로 보겠습니다. 준용아, k, 1, 9,1 QB의 길이 어떻게 되죠? 루트 기울어져 있지 않은 직선에서는 점과 점을 쓰는 게 아니야. Q K. 그렇지, 그냥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이게 점직선을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흔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똑바로 있는 직선에 대해서 쓰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불러주실래요? 1 빼기 9분의 k죠.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든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걸 빼야 되니까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9-k 곱하기 9분의 9-k 제곱돼 있네요. 2분의 1 한 게 2다. 그러면 자 18을 올리면 36이죠. 36은 9-k의 제곱이다. 그러면 9-k는 뿔마 6이다. 그러면 k는 3 혹은 15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k가 15였다면 9,1을 넘어가서 긋게 되니까 문제가 안 맞게 되죠. 그래서 15는 제외하게 되고요. 선생님 근데 이런 답은 왜 나와요? 라는 조금 심화적인 물음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가 9-k가 아니라 k-9의 제곱이어도 사실은 상황은 똑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k-9, 즉 k가 더 오른쪽에 있던 그림에서도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어서 이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즉 조금만 디테일하게 가면은 이 상황 여기에서 넓이가 2였던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x는 3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제법 어려운 문제였죠. 제법 어렵습니다. 야, 이제 점점 이론입니다. 직선 쭉 보고서 점점 이론인데요.
여기서는 정점의 방정식과 정점 찾기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데 정점이 뭐예요? 스테이셔너리 포인트요. 고정점이요. 고정. 네, 고정점. 해서 고가 사라진 거예요. 진짜예요? 스테이셔너리 포인트. 스테이션. 스테이셔너리 샵이 뭐죠? 고정. 문구점이죠, 그거는. 그래서 스테이션에서 열차가 고정되죠.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스테이셔너리예요. 고정돼 있다 해서. 억지라고요? 멈추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래서 고정되잖아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다시 멈추는 거. 네, 한 번 멈추니까. 네. 진짜 중간에서 멈추는 거. 아,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알아들었어요. 네. 너 그 말 대답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한테. 기분 나쁘다. 진짜야. 웃지 말고. 네. 자, 여러분들은 y는 예를 들어 볼게요. mx 플러스 2m 더하기 3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말해 볼게요. 문자 하나 껴있죠. 문자가 하나 껴있는 직선에서는 문자가 한 개 껴있는 직선에서는 여러분들은 정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요렇게 그 문자로 묶어버리면 이거 기울기가 m이면서 마이너스 2,3을 지나게 되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이너스 2,3이라는 점을 찍고서 기울기의 값에 따라 기울기가 크면 이쪽으로 갈 거고 작으면 이쪽으로 가서 회전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지금 다시 문자가 한 개 있는 직선의 방정식에선 그 문자로 묶으면 정점이 나와요. 근데 그 정점은 m 값에 상관없이 앞점을 박아두고 요렇게 회전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요렇게 깔끔하게 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 기울기가 m으로 들어가고 기울기가 딱 m으로 안 들어가는 요런 다른 상황도 있거든요. 예시를 들어보면 2배의 m 플러스 2의 x 3m 플러스 5 이거 기본 문제 7번이에요. y 더하기 m 더하기 3이 있어요. 자, 뭐가 됐든 m이 많이 껴있지만 문자는 하나거든요. 그럼 m으로 한번 묶어볼게요. 그럼 m이 있는 친구와 없는 친구가 있어요. m이 있는 친구는 2x 3y 플러스 1이죠. 여기는 4x 5y 더하기 3일 거예요. 이런 상황은 m 값에 관계없이 지나가는 점이 보통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얘에 상관없이 이 녀석 자체가 0이 돼버리면 요 녀석은 자동적으로 우변 때문에 0이 되게 되죠. 그 얘는 기울기가 m인 건 아니에요. 이게 제일 깔끔한 상황이긴 한데 정점이 있는 꼭 이렇지 않더라도 정점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면 2x 플러스 3y 더하기 1과 4x 플러스 5y 더하기 3은 0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 점이 정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1번,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2번식을 빼버립시다. 그러면 y 빼기 4는 0이 되면서 y는 4가 되고요. 12, 13 여기가 마이너스 2인가요? 아니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그러니까 6y 마이너스 1 y는 2에서 플러스 1 2에서 3을 빼니까 마이너스 여기가 1이 되는군요. 그래서 y는 1이다가 나오겠네요. y가 1이 나오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정점이 마이너스 2,1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것도 정점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건가요? 그건 맞아요. 정점 마이너스 2,1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건 맞는데요. 이런 식으로 회전을 쭉 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그러니까 차이점은 여기는 기울기 자체가 m이잖아요. 이 정점을 기준으로 기울기가 커지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이 되는 거고 작아지면 시계 방향이 돼요. 기울기 m 값에 따라서. 근데 여기는 기울기가 m이 아닌 상태예요. 그러니까 기울기를 가지고 회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 변화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어떻게 회전하는지를 상황에 따라 너무 다를 거라서 지금 그걸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얘도 문자가 한 개 있는 상황이고요. 얘도 문자가 한 개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기울기를 m으로 가져가는 기울기 자체가 그 문자인 상황이 가장 스탠다드입니다. 그러면은 고정점을 가지고 회전하게 되고요. 이거는 보자마자 마이너스 2를 지날 때 y값은 3이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랬죠. 기울기가 m이 아닌 경우요. 그럴 때는 얘가 0이면서 동시에 얘가 0인 점이 고정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m값에 상관없이 지나가는 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1일 때는 고정점이 되는 건데요. 이때 여기서 주의할 거, 여기서는 주의하지 않아도 괜찮아. 여기서 주의할 거. 이 m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대입이 된다고 한들 표시할 수 없는 직선이 하나가 있어요. 그 직선이 뭐냐 하면 이 직선입니다. 이 직선은 m값에 무엇을 넣어도 표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보라색 직선은 기울기가 없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기울기를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없는 직선인데 뭐가 됐든 m값에 뭐가 들어가면 기울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따라서 대입해서 구할 수 없는 직선입니다. 정확히 해볼까요? 이거 x는 뭐뭐잖아요. x는 마이너스 2일 거라고요. 정점 마이너스 2였으니까 y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y가 사라지게 만들 수는 없죠. m값 대입한다고 해도. 그래서 이 보라색 직선을 제외한 모든 직선은 m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단 요거 빼고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알아두면 디테일을 완벽하게 잡아 놓으신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겠죠? 네, 그럼 바로 문제로 들어갈게요. 요거는 쓰는 게 조금 애매하고요. 문자가 한 개 있을 때는 그 문자로 묶어라. 그래서 정점을 찾는다. 근데 기울기가 m일 때가 있고 m이 아닐 때가 있었다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방금 1번을 내가 구한 거예요. 자, 근데 그래, 지금 1번을 m으로 묶었을 때 1번을 조금 이어서 가볼까요? 1번을 m으로 묶었을 때 2x 더하기 3y 더하기 1 플러스 4x 더하기 5y 더하기 3은 0이 되니까 얘가 0이면서 동시에 얘가 0인 점이 정점이었죠. 그러면 얘가 뭐 1억이 들어가든 10억이 들어가든 상관없이 지나가는 점이 나오니까 는 0, 는 0. 그런데 2번 봐봐요.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교점과 마이너스 2,2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구할 줄 알죠? 교점 구하면 되잖아. 그런 다음에 얘랑 기울기 낸 다음에 직선 구하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가보자고요. 한 직선 앞에는 m을 붙이고 다른 직선 앞에는 그냥 상수로 들어가서 요렇게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m 값에 관계없이 얘가 0이면서 동시에 얘가 0인 점을 반드시 지나가죠. m 값에 관계없이. 그게 포인트거든요. 다시 이거의 교점 구하면 구할 수 있어요. 더하면 3x는 마이너스 1,1이거든요. 마이너스 1,1이에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마이너스 1,1을 지나면서 마이너스 2,2도 지난다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2,2 뭐 이렇게 치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는 거라고요.
근데 난 지금 이 교점을 구해놨죠.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요 방정식은요, 얘가 0이면서 동시에 얘가 0인 점을 고정점으로 가져요. 근데 그게 마이너스 1,1일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1,1이라는 걸 실제로 구하지 않을 거예요. 어찌됐든 마이너스 1,1 얘네 둘의 교점을 정점으로 갖는 그 직선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1을 지나가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마이너스 2,1을 대입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2,1을 대입해 주시면 요게 조금 개념이 어려워요. m에다가 마이너스 4 더하기 3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2는 0이니까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는 0이 돼서 m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즉, 나 교점 안 구했죠. 대신 m을 구했죠. 교점 대신 m을 구하는 작업입니다. 그럼 언제 이거래요? 교점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요. 교점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이걸 많이 씁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17x-49y 더하기 3은 0과 56x 플러스 y-2는 0에 지나는 직선의 둘의 교점을 지나면서 1,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요. 그러면 둘의 교점을 지나면서 여기 1,0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걸 구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정점의 방정식에다 넣어버리라고요. 그럼 그게 같은 말이 돼요. 50m 곱하기 56x 더하기 y 빼기 2 뭐 더하기 17x 마이너스 49 y 더하기 3은 0이 되는 순간 이 직선의 방정식은 무조건 이 교점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걸 반영시켜 놓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이 교점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대신 나는 m을 구할 거예요. 그 m은 1,0을 대입해서 구하는 거죠. 그러면 교점 구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해집니다. 이건 언제 더 파워풀해지냐면 원의 방정식 할 때 훨씬 더 파워풀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배우는 거거든요. 그 정점을 지나는 건데 기울기가 m일 때 기울기가 m이 아니면서 정점이 있는 이런 정점의 방정식 형태. 그러면은 반대로 두 직선의 교점 자체를 정점으로 갖는 정점의 방정식을 띄우고 m값을 구해서 교점을 굳이 구하지 않고 직선을 구하는 형태,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공부한 겁니다. 이게 되게 애매하게 지금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적용시켜보면서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유제 9번 유제 8번이랑 9번 다 해봅시다. 유제 8번, 9번 다 해볼게요. 이거를 부피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보여줄게요. 그냥 부피를 좀 시켜볼까?
첫 번째 x 하는 놈이랑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묶을 때 네. x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y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아 그러네. 아 그래야지 여기 4가 나오겠구나. 자, 앞에 잠깐 볼게요. 지금 유제 4번의 문제예요. 유제 4번의 1번과 2번을 해석을 두 가지 측면으로 할 수 있다는 걸 거듭 말씀드리고 있어요. 다시 이거를 K로 묶어버렸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K가 있는 친구 없는 친구 문자가 하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럼 얘를 1번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선이 두 개인 거야. x 빼기 3이 0인 직선과 마이너스 x 더하기 y 빼기 1은 0이라는 두 직선의 교점이 정점으로 그 교점을 정점으로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말하는 거예요. 교점을 근데 반대로 진짜로 얘네들의 교점을 구해보면 그게 3,4가 나옵니다. 그래서 k 값에 관계없이 얘는 무조건 3,4를 지나갑니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의미를 살려서 x 빼기 3은 0과 마이너스 x 더하기 y 빼기 1은 0의 교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그 점을 여기가 3,4였다. 그리고 k 값에 따라서 뭐 이렇게 회전하겠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k로 묶으면 이런 식으로 묶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0이면서 동시에 얘가 0인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정점으로 갖는 친구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진짜 이 교점을 구해버리면 그 교점 마이너스 1,0이 정점이 되는 직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이제 말을 바꿔서 이 9번을 봐봐요. 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래요. 그러면 그냥 m 2x 빼기 y 더하기 a는 플러스 x 플러스 2y 더하기 3은 0이다 라고 쓰면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근데 걔가 1,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3,2를 지나가는 거니까 대입하면은 a, m 문자 두 개씩 2개가 나오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교점의 두 직선의 교점을 정점으로 하는 거, 정점 찾는 거 다 같은 실로 이어져 있는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볼게요. 기본 문제 8번이 이제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가 됩니다. 자,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가장 표준화된 형태라고 그랬죠. y는 mx-2m 더하기 4. 기울기 자체가 m인 겁니다. 그러면 y는 m으로 묶으면 x 빼기 2 더하기 4가 되거든요. 지호야, 이거 정점이 몇이겠어요? 2,4겠죠. x가 2일 때 y값이 4가 되니까요. 근데 그러면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는 직선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가 4고
여기가 2니까 2x 플러스 2면 여기가 2고 1이어서 얘는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근데 2,4가 정점인데 그래서 자 지금 요 주황색 직선은요 m 값에 따라 회전할 거예요. 근데 1번과 2,4는 무조건 지나가줘야 돼요. 이거 지호가 구해줬죠. 그러면 2,4를 지나면서 두 직선이 흰색과 주황색이 일사분면에서 만나야 돼요. 그러면 여기 사이로만 들어와야 함을 눈치챌 수 있어요. 여기 점 지나갈 때부터 여기 점 지나갈 때까지요. 조금만 더 확대해 볼게요. 그림이 약간 더 확대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2, 여기가 1이에요. 여기가 2,4야. 약간 왜곡을 주면은 그래서 이쪽 지나갈 때부터 이쪽 지나갈 때까지 이 사이로 들어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교점이 일사분면에서 생길 거니까. 그러면 2번일 때 기울기랑 1번일 때 기울기를 차례대로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1,0인데 2,4잖아요. 얘는 기울기가 4네요. 여기 0,2인데 2,4니까 기울기가 1입니다. 따라서 기울기는 1초과 4 미만으로 회전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m의 범위는 1초과 4 미만이 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이런 식으로 기울기 해석까지 들어가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 문자 자체가 기울기 역할을 할 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꽤 정점의 방정식 두 직선의 교점을 정점으로 하는 거, 기울기 자체가 문자로 들어가면서 회전까지 봐야 될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제 10번 한번 해보세요. 유제 10번입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지금 요 녀석은 기울기가 m인 정점을 가는 직선이죠. 그러니까 정점과 더불어서 기울기에 따른 회전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근데 m으로 묶었더니 x 빼기 1 더하기 1이 되니까 x가 1일 때 y도 1이다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1이 될 거고요. 그러면 선분 AB가 마이너스 2,0과 0,2가 된대요. 따라서 1,1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할 텐데 얘가 마이너스 2,0을 지나간다면 1번 직선의 기울기가 x가 3 증가할 때 y는 한 칸 증가하기 때문에 3분의 1이다. 얘 같은 경우는 x가 하나 증가할 때 y가 하나 떨어졌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근데 둘이 만나기만 하면 돼요. 뭐 1, 4분면에서 만난다는 게 아니니까 만나기만 하면 돼. 그래서 3분의 1인 것도 OK이고 마이너스 1인 것도 OK야. 따라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회전할 거면 마이너스 1 이상 3분의 1 이하가 되겠습니다. 괜찮겠죠? 자, 조금 더 넘어가서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입니다. 와, 드디어 왔다. 점점도 좋아. 직선에서 마지막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선의 호흡이 꽤 길죠? 원만큼 직선이 꽤 깁니다, 호흡이. 보시면 우리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은 할 줄 알아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잠깐만요. 2,4 여기를 3,4라고 할게요. 그리고 요 1,2를 지나가는 요 직선을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라고 놓겠습니다. 얼추 맞은 것 같다. 그런데 얘를 일반형으로 잡으면 x 더하기 y 빼기 3이 된대요. 자, 그리고 내가 요 1,2를 잠깐만 모른 채 하겠습니다. 나 지금 이 직선의 이름을 L이라고 하고 이 점의 이름을 A라고 할게요. 그러면 L과 A 사이의 거리다 라고 하면은 이건 아니겠지. 최단 거리를 우린 논하겠지. 그래서 최단 거리, 즉 수선, perpendicular line, 수선을 쭉 긋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점의 좌표를 B라고 했을 때 B라는 점을 실제로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면요. 여기 직선은 내가 알고 있죠. 그럼 직선 AB는 L이랑 수직이니까 자리 바꾸면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용하는 거예요. 앞대가리 바꾸고 부 바꾼 다음에 3,4 지나가도록 3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0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이 직선은 얘가 되는 거고 얘랑 얘 교점 찾으면 여기 나올 거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랑 여기 거리 대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증명하지 않거든요. 매번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딱 한 번만 고생해서 이런 걸 안 구하고 직선 L AX 플러스 근의 공식 하듯이 모든 걸 다 미지수라고 놓고 한 번만 딱 고생한 다음에 우리 그것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L에서 L과 A 사이의 거리는 요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을 D라고 할게요. 디스턴스의 약자. 그러면 거리 D가 다 구할 수 있어요. 이 L의 기울기 잡아요. 그거랑 수직인 걸로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요거 지나가는 거 하나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둘의 교점 찾아요. 그런 다음에 얘랑 거리네요.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복잡하니까 실제로 고등 내신에서 가끔 나와요.
실제 가면은. 근데 지금은 일단 교육 과정에서 증명하는 게 안 나와 있어요. D는 루트 개수 제곱분의 절대값 대입이에요. 루트 개수 제곱분의 절대값 대입할 거예요. 얘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ax1 by1 더하기 c가 됩니다. 왜 절대값이 있어요? 거리니까 여기서 쓸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 볼게요. 항상 적용해 봐야겠죠? 여기 D는요, D는 루트 개수의 제곱분해예요. x개수 1, y개수 1 분의 절대값 대입입니다. 3 더하기 4 빼기 3이 되니까 루트 2분의 4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구하는 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고요. 교육과정에도 이거를 처음부터 증명하는 거를 내지는 않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석에서 증명 과정을 생략한 겁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 공식 중에 하나인 거고요. 증명 과정은 모두 실력 과정 할 때 보통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써볼게요. 기본 문제 9번입니다. 요거 가지고 문제를 조금 풀어보면 x축 위에 점 P래요. x축 위에 있다. 그러면 a, 0 이렇게 x축 위에 점이 있었을 텐데 두 직선까지 거리가 같구나. 자, 뭐 두 직선이 아무렇게나 있어요. 근데 여기가 a, 0인가 봐요. 근데 여기까지 내린 거리랑 여기까지 내린 거리가 같나 봐요. 이렇게요. 그럼 그 a, 0을 찾아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2x 빼기 y 더하기 1은 0이 나오고요. 여기는 x 빼기 2y 빼기 2는 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승우야, 여기 길이를 d1이라고 할 거고 여기 길이를 d2라고 할 건데 나 d1 길이 구할 거거든요. 자, a, 0과 요 녀석 사이의 거리인 거예요. 루트 개수 제곱하면은 뭐 더하기 뭐예요? 1 더하기 네, 4. 그렇지. x1, 4 루트 개수 제곱분의 송현아 a, 0을 여기다 대입해 주세요. a, 0을 대입하면은 A 2가 되겠죠. 요게 d1인 거예요. 거리 자체가. 자, d2 가볼게요. 지호야, 얘랑 얘 사이 거리거든요. 루트 뭐 더하기 뭐가 될까요? 그렇지. 루트 개수 제곱분의 절대값 대입해 주시면 2a 플러스 1이죠. a, 0이 들어가니까. 그죠? 그러면 d1과 d2가 지금 같다고 했거든요. 거리가 같다 그랬어요. 따라서 루트 5끼리는 어차피 같으니까 절대값 a 빼기 2와 절대값 2a 플러스 1이 같구나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상태면은 둘이 알맹이가 실제로 같아버리거나 아니면 알맹이의 부호가 다르거나 둘 중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a가 마이너스 3일 때, 이때는 a가 3분의 1일 때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두 개가 나오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케이스 하나 있었고 2번 5,3에서의 거리가 2고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래요. 자, 2,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건 문자로 두는 게 필요합니다. 기울기를 m으로 놔보는 거예요. 자, 기울기를 m으로 놓고 2,1을 지난다고 하면 y는 m의 x 빼기 2 더하기 1이 되죠. 자,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할 때 직선은 언제나
일반형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일반형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0이다까지 가주시고요. 이게 지금 2,1을 지나가는 직선이에요. 기울기는 모르는 거죠. 정점위로 또 나왔죠. 근데 얘랑 5,3 사이의 거리가 2래요. 그럼 준용합. 요 직선과 5,3 사이 거리 낼 거거든요. D는 2인데 그거는 루트 개수 제곱분해예요. 루트 뭐 더하기 뭐가 나올까요? 그렇지. 그렇지.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여기다가 5,3 대입해주세요. 5m 네. 근데 5m과 2m 사이에서 3m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가 2다 라고 가는 거죠. 그럼 m 값이 그냥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루트 m제곱 더하기 1은 절대값 3m 빼기 2가 나와서요. 이럴 때는 양변을 제곱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4m제곱 더하기 4는 9m제곱 마이너스 12m 더하기 4가 됩니다. 절대값은 제곱하면 사라집니다. 따라서 5m제곱 마이너스 12m은 0이 나와서요. m으로 묶어버리면 5m 빼기 12가 0이네요. 그래서 m은 0이거나 5분의 12입니다. 따라서 그 직선의 방정식은 여기 일반형으로 만들어놨죠.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5분의 12x-y 마이너스 5분의 24에다가 1 더해서 5분의 19는 0. 요거 정리하거나 아니면 m이 0일 때는 y가 그냥 1이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답이 두 개일 수 있죠? 라고 물으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5,3이 여기 있는데 여기가 뭐 2,1을 있나봐요. 그래서 y가 1이다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 그리고 이쪽으로 하나가 들어가서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2일 수도 있고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2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쪽으로 거리가 냈을 때, 이쪽으로 거리 냈을 때가 나올 수 있어서 답이 두 개인 겁니다. 괜찮을까요? 자, 유제로 가보죠. 여러분들은 유제 12번을 해봐요. 유제 12번입니다. 유제 12번이에요. 점직선을 생각하면서 하시면 돼요. 그러지 말고 집중해 보려면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거리를 D라고 할 겁니다. 서로야.
B는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거든요. 루트 개수의 제곱분의입니다. 개수 제곱 뭐 더하기 뭐가 나올까요? 틀려도 되니까 될까요? 개수가 몇이에요? 제곱하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루트 16, 네, 16 더하기 9분의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값 대입 한번 불러주세요.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인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2라 그랬으니까 절대값 4a 플러스 2는 루트 25니까 5가 돼서 10이다. 요거는 4a 플러스 2가 10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0일 수도 있죠. 언제 2가 넘어가서 a는 2, 언제 2가 넘어가서 a는 마이너스 3. 근데 왜 답이 2개예요, 선생님? 요 상황 생각해요. a가 4x 플러스 4y 플러스 2는 이렇게 지나갈 텐데 a가 이쪽에서 거리가 나갈 수도 있지만 여기가 이제 2겠죠? 저쪽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금 이게 지금 두 삼각형이 아예 합동이 되도록 한 이쯤이면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A가 아싸리 이쪽에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거리가 2지만 이쪽에서도 거리가 2가 나오니까 답이 그래서 2개가 나오는 겁니다. 2와 마이너스 3. 물론 요거까지 못 봐 답은 낼 수 있지만 요걸 알고 내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점직선까지 우리가 조금 봤고요. 사실 조금 더 남기는 했어요. 그래서 요거 하면서 우리 다음 시간에 원까지 조금 가볼게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 수 금까지는 원 마무리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숙제 내드릴게요. 참고로 다음 시간 숙제, 그러니까 오늘 숙제 말고 다음 시간 숙제는 정석 기본 문제랑 연습 문제 다시 풀어보기가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RPM을 좀 호흡 길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주태 복습을 하니까. 네, 들어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줄래? 자, 그래서 오늘은 RPM과 오답 노트만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RPM 19페이지는 승우야, 너는 프리노트 뒤에다가 이걸 다 써. 맨날 못 외웠다고 하지 말고 지금 다 써. 사진 찍을 수 있어요? 그럼 사진 찍고 다녀라. 숙제 몰랐다고 하지 말고. 너 어린애가 아니야. 제발. 제발. 알았지? 20부터 25까지. 20페이지에서 25페이지 그러면은 지금 이번 주는 지옥 빼고는 다 오게 되니까 지옥 빼고는 다 오게 되니까 지호는 여기다가 RPM 2단원, 소단원 2단원까지 소단원 3단이다. 오케이? 네. 자, 요게 숙제예요. 요렇게 해서 그리고 오답 노트예요. 요게 여기까지가 숙제입니다. 얼굴 3-2입니다. 3-2. 그래서 자, 그런 얘기 RPM 하니까 공수 RPM 여기까지가 숙제가 될 거고 요거 좀 걷어갈게요. 다음 시간에 바로 맞춰서 드릴게요. 야, 인덱스로 쓰라고 이거 사. 인덱스로 써. 인덱스. 와우, 지니어스. 지니어스가 너 왜 63 버렸어? 문제 번호 쓴 거니? 그럼 옆에 있는 사진
그럴 수 있지. 이거 입력하면 넘어올 것 같고. 그래서 내일 클리닉 일정 다시 좀 올려볼게요. 준용이 내일 10시에 오셔서 테스트실 가서 당신은 수요일까지 해야 됐던 숙제 있죠? 그거 마무리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서로는 잠깐 대기하시고 승우는 오늘 숙제랑 수요일까지의 숙제를 시험실 가서 마무리하고 계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잠깐 대기. 혜민이는 수요일까지의 숙제를 시험실 가서 마무리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태린이는 오답 노트를 갖고 오세요. 그래서 그거 기반으로 질의응답 할 거고 오늘 나온 것도 내일 다시 드릴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질의응답 받을 거고 송현이도 마찬가지로 질의응답 오답 노트를 할 거니 갖고 오시고 3학년 거는 내가 프린트를 이제 한번 만들게요. RPM 갖고 있어요? 네, RPM 갖고 와 그러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했습니다. 네, 얘기하세요. 왜요? 보고만. 알았어요. 숙제는 다 해라. 네, 고생했어요. 자, 서로는 다시 이제 이번 주부터 강의 듣기 재개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프지 마시고 제발. 고생했어요. 제발 아프지 마. 제발 졸지 말고. 알겠지? 네, 안 주는 거 이거 확인됐고 숙제를 좀 잘 해오시고. 아시겠지? 잘 모르겠으면은 유튜브 가면은 내가 강의 김현정 수학학원 김경호 T 있으니까 반드시 그거 들어보면서 해도 돼. 네. 그래서 일단 당신은 토요일에는 그래.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궁금해요. 토요일에 얼마나 공부하실 수 있어요? 와서? 그러니까 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될 때까지 할 필요가 아니라 몇 시간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컨디션이 좋으면 4시간 아니면 한 3시간 쓰겠구나. 그러면 일단 3시간 보수적으로 잡자. 3시간 분량. 그럼 일요일은 내가 마무리하는 시간이 있어서 3시간 잡을게요. 자, 공수투가 들어. 지금 공수투 들을만해요? 어때요? 좀 어려워요? 숙제는 숙제대로 하고. 우리 일요일엔 다른 거 다 됐고 공수2 숙제 할 거야. 오늘 나가는 숙제 있죠? 그거 하는 시간으로만 일요일을 잡자. 자, 토요일은 강의를 들을 거야. 어떤 강의를 들을 거냐? 중학 강의는 들어오게 시킬 거야. 그거는 내가 컨트롤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주고 질의응답은 받을 거야. 강의는 공수1 강의를 들을 거야. 그거는 내가 계획표를 내일 오면 짜준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해되시겠죠? 내일까지 들어올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늦었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 이제 계약하면 적응 좀 했죠? 내일 강의 들을 거니까 우리 강의 교환 가지고 오시면 돼요. 이해되겠지? 교환이랑 강의 들을 수 있는 툴이랑 이어폰까지 갖고 와. 아시겠지? 지하철에서 이어폰 하는 거 있어요. 유선 이어폰이라도 갖고 오시면 되잖아요. 그거 제가 보다가 발광이 부셔졌어요. 근데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구매를 해야겠지. 한 사볼게. 응. 그래서 내일까지는 못 살 것 같은데. 이어폰 내가 왜 이렇게 손이 많이 가냐 너. 근데 그
유선이 그 부셔지고 했는데 유선 이어폰 그 편의점 가도 팔아. 그래요? 네. 이거 조금 비쌀 텐데 그냥 그거 사. 알았지? 얘기하고. 그래서 토요일이랑 일요일 우리 3시간씩 할 거고, 이때는 공수2 숙제할 거고, 이때는 공수1을 교환 가지고 공부할 건데, 혹시 지금 갖고 있니? 공수1 교환? 우리 공부하던 거? 안 갖고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봐봐. 내일 와서 듣고 있어야 하는 강의를 내가 미리 알려줄게요. 안 들어진다 하지 말고 제발. 들어지게 해. 제발. 강의 중3이니까 우리 그죠? 계속 들으면 그리고 졸지 말고 오늘 일찍 자. 일찍 자는 것까지가 숙제다. 그 9월 때부터 토요일 10시는 안 되죠. 그러면은 토요일 10시가 안 된다는 말은 그 이유는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오케이. 그 이유는 상관없어요. 지금처럼 내가 늦게 보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수학에서 그때 인수분해 조립제법 인수분해 11강부터 다시 듣고 있었어. 그래서 13 내일 와서 13, 14, 15를 마무리할 거야. 13, 14, 15 이해되시겠지? 근과 계수의 관계, 켤레복소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요 3개거든요. 내일 공수1 교환 갖고 와서 13부터 15까지야. 그래서 자리 가서 강의 듣고 있으면 돼요. 그럼 토요일에 공수만 가지고 네, 그렇죠. 공수만 갖고 오고, 이때는 공수주 숙제할 거니까 숙제할 것들 다 갖고 오시고. 이해됐죠? 오케이. 마무리하자. 버스 고쳤을 것 같아요.